지난 5월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해외 11개 선사에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까지의 노선이 해당되는 데에 해운업계는 공정위 과징금이 최대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는 중소선사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데 이거 해결 방법은 없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예, 원장님,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의 운임 담합에 대해서 최대 8천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컨테이너 선사들이 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2018년 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조사를 하고 우리 선사 12곳, 외국 선사 11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사 결과서를 선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네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중국, 한국, 일본 항로에 대해서도 운임 담합의 혐의가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해운업계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해운업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운업계에서는 조사 대상이 된 운임 담합이 합법적인 선사들 간의 공동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 간의 운임 담합은 정기적인 해상 운송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허용된 제도이고 우리나라 해운법 제29조에서도 운임 담합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해운법 제29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선사들은 충실히 법령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정위 전원 회의에서 심사 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이 됐다. 그러면 몇 개의 업체에서 얼마의 과징금을 내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선사는 HMM, 고려해운, 장금, 상선 등 12개사로 거의 모든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총 5천여 원 이상에 달하는 과징금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외국 선사들은 코스코, 머스크 등 11개사에 약 2천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우리 선사들과 외국 선사 간 과징금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도 우리 선사들은 3년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자료에 대한 조사까지도 적극적으로 응했으나 외국 선사들은 자료 불충분 등으로 오히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그 결과 역차별한 과징금이 책정되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해운업계가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해운법 29조라고 하셨는데 이 해운법 29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철광석이나 석유를 운송하는 벌크 선사와는 달리 컨테이너 선사는 운임 담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임 담합 등의 선사의 공동행위는 화주와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 또는 변경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선사의 운임 담합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화주와의 협의와 해수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게 성공적이지 않았고 또 부당 이득도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느 법이 적법하며 위반 시 어느 규정을 따라 처벌할 것인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1978년 해운법을 개정하면서 29조를 추가한 목적이 해운사 간 운임 협약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3년 뒤에 제정된 공정위법에서도 해운법처럼 사업자 간 이미 체결된 경우는 공정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5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주장하듯이 해운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는 해운법의 벌칙 조항인 59조를 따라 선사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지 지금 우려되는 수천억 원씩 과징금을 때리는 것은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양측 간 의견 대립은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같은 법 제도 미비점에 대해 저희 KMI와 고려대 법대 연구팀이 해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선사와 화주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네.
뭐 말씀 중에도 쭉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계 주장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취지를 밝혔지요. 네. 1870년대부터 시작된 해운사 간 운임 협약이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현재까지 인정되는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적 타당성을 이해 못하는 공정위 조사부의 실무자들은 해운업계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얘기로 명문화된 공동행위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은 소위 경성 카르텔로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즉 운임 담합이라는 경쟁 제한 행위로 화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반면 운임 담합을 통해 효율성 제고와 같은 경제적 편익은 매우 작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공정위 예규로 명문화되어 있고 조사부 실무자들은 이 예규에 따라 조사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가정금지법을 가진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이 유독 해운업만 예외 적용을 하는 배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알 수 있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수부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일이 언제쯤 결론이 지어질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정위는 아마 내일까지 예. 선사들의 의견서를 받고 네. 공정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10월 초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0월 안에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네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해운업계는 불복하고 상고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네. 그만큼 경영자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공정위가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과징금 처분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법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2016년 금융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계 6위의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기업들은 엄청난 물류 비용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4년간의 해운 재건 계획이 그나마 성공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HMM을 비롯한 우리 선사들이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해운, 조선, 무역이 다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왜 함부로 칼자루를 휘둘러서도 안 되고 잘못하면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이었습니다.